가족 중에 영웅이 있습니까? 부모님, 나의 아내. 사실 우리 가족 중엔 제가 영웅입니다. 만약 그 소중한 영웅이 사라졌다면요? 찾아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가족을 찾지 못한 영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6.25 전쟁 참전 영웅들인데요. 어떡하죠?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당신도 영웅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국방 포커스! 네, 국방개그맨 황영민 씨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방 반갑습니다. 네. 국내 인골 연구 1인자입니다. 동아대학교 김재현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담 함께해 주실 분들 정말 특별합니다. 6.25 전쟁 영웅들을 네네. 모시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6.25 전사자분들 중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신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 단장 허옥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유해발굴 정책 및 병영 전반에 걸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규 해군 대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유해발굴 기록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현재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이주영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 영웅들 147구의 유해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장님, 영웅들의 기원과 함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그 송환된 147분은 6.25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진을 했었던 국군에 소속된 국군 전사자분들과 네. 미군 부대에 소속된 카투샤 분들을 이번에 모시고 온 147분이 되겠습니다. 그 송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북한이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단독 발굴을 해서 미군이라고 한 그 유해들을 우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하와이에 있는 DPA로 이제 송환을 했습니다. 그런 유해들 중에서 미군들은 자기들의 전사자를 제외하고 남는 동양계 유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감식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군 전사자라고 이제 판명이 돼서 이번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한민국 조국으로 송환했던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혹한 전투로 유명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하신 분들이군요. 그런 분들도 네네. 있고 네네. 또 평양 북방에 있는 운천이나 개천 지역에서 전사하신 분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예. 그래서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한미 간의 유해 송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한미 간의 유해 송환은 2012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네. 2016년도, 2018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92구가 송환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147구를 포함해서 239구가 총 송환이 되었던 거죠. 그랬군요. 저는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북한이 발굴해서 이제 미국에게 보낸 유해 중에 네. 국군의 유해를 봉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 유해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네, 네네. 그 상황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들 유해 발굴 사업은 2000년도 4월 달에 6.25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육군에서 최초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 이때 이제 발굴하면서 300구 이상의 많은 유해가 발굴이 되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나서 2007년 1월 달에 국방부로 사업 주체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창설이 된 거죠. 네. 창설 당시에는 85명의 인원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298명이 유해발굴을 전반적으로 조사, 발굴, 신원 확인까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실적은 유해 발굴은 12,000여 구를 발굴했고요. 네, 많이 하셨네요. 유가족 실효 채취는 5만여 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
149분을 신원 확인돼서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린 거죠. 아, 해주셨구나. 아,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국방부 내 유해 발굴 감식단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유해 발굴 사업도 확대가 되고 성과도 있습니다. 네네. 예, 교수님,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호국 영령들의 그 유해를 수습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장진호 전투에도 우리 한국인, 즉 한국군이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뼈가 가지는 학술적인 의미로서는 50년대 한국인의 형질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네. 막연하게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에서 보다 구체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 DNA 분석을 통해서는 가족을 찾는 것과 함께 현대 한국인의 DNA 특징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네. 아이고 정말 감사하네요.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일을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그 이진영 학생은 국방부에서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복무를 하셨죠? 네, 굉장히 공무를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네. 혹시 인상 깊었던 순간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유해발굴 기록병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유해발굴 기록병은 현장에서 6.25 전사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발굴하며 나아가 그 발굴 과정을 기록하는 일을 맡습니다. 아, 기록을 하셨구나.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군 경험은 비무장지대 발굴 경험입니다. 아, 거기 들어가셔서? 네. 무더위의 날씨에 방탄모와 방탄복을 입고 되게 네. 고생하면서 그 같이 지뢰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되게 무더위에 힘들게 발굴했던 기억이 남는데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병사분들, 간부분들은 정말 존경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단하네. 아무래도 제 군생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남궁선 이둥준사님의 신원 확인 과정이었습니다. 남궁선 이둥준사님은 유해가 약 2m가량의 깊이에서 일부 두개골 파편이 발견됨과 동시에 이제 불에 그을린 전신이 이제 식별되었습니다. 네. 유품으로는 M1 방탄모 아니면 변색된 만년필 등이 발견되었고 현장에서는 그분의 성함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DNA의 감식을 통해서 예. 이분의 성함이 남궁선 이등중사님이라는 것을 이름을 알았을 때 제 군생활 중 가장 뿌듯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나아가서 제가 송환 행사까지 참여해서 유가족분들의 감회를 들었을 때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랬군요. 제가 정말. 잠깐 그 좀 네.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네네. 신원 확인이 되면 그 유가족분들을 찾아가서 송환 행사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작년에 현역에 있었기 때문에 네. 당시 발굴했던 병사를 이제 그 유가족에 참여를 시켰는데 그때 이제 그 유가족분께서 아버님을 찾아주신 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참 고맙다고 인사했었고 네. 그런 인연이 그런 모습으로 해서 정말 참 의미 있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진영 학생, 남궁선 이등중사 유가족을 만났다 했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남궁선 이등준사님의 이제 동생분과 동생. 네, 또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 아드님께서 만년필로 편지를 써주셨다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그 제가 만년필 현장에서 그 변색된 만년필을 봤을 때 그것이 이제 이미지가 겹쳤을 때 네. 느낌이 정말 새로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드리는 것. 바로 우리 후손들의 몫입니다. 그럼요. 네. 네네. 이번에 미국에서 봉환된 유해들 중에 7분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영웅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고 김정용 일병의 여동생 김민자 할머니. 그녀의 기억 속 오빠는 언제나 군복을 입은 20살입니다. 옛날 때문집 때는 문짝 이래 미는 게 크잖아요. 나무 문이. 그것이 삐끗하니까 어머나 누구야 하면서 이래 보니까
군인 한 명이 들어와요. 마루 끝에 앉았다가 일어나가지고 오빠다 이러니까 전쟁이 발발했던 70년 전 초여름,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들은 가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앞에서 오빠를 목이 터져라 불렀던 순간이 김민자 할머니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래 어머니는 청룡아 부르고 나는 오빠 부르고 정룡아 오빠를 반복적으로 부르는데 기차가 조금씩 이래 가더라. 전쟁과 피난으로 얼룩진 하늘 아래 오빠의 근황을 듣게 된 건 몇 개월 뒤 가을이었습니다. 흥남보도 거기서 편지가 하나 딱 날라왔더라고요. 엄마 군사 편지다. 내가 민자야 나는 여기 흥남보도다. 밤 하늘을 보니까 온 음력으로 검음이다. 그런데 그 쪽박단이 너무 밝다. 아버지 자신은 막걸리장 같다. 이래. 엄마 우리 친정아버지가 대성통곡하고 오시네. 한마디라도 하고 까지 집에 왔을 때 이 바보야 내가 이랬어요. 얼마나 바보같이 그냥 보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게 어디 있냐. 긴 답장을 보내다오 라고 편지를 쓴 오빠의 마지막 소식은 전사 통지서였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흘러도 민자 씨는 오빠를 포기할 수 없었죠. 현충원에는 우연히 갔잖아요. 아 우리 1호선 전철이 새로 나는데 여보 한번 타봅시다. 전철이 어떻는지. 그래 남편도 은근히 그래 가보자 했는데 뒤에 검사를 딱 하고 육군본부에서 한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이제 여수와 같이 그래도 나라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날라왔잖아. 20살 군복 입은 까까머리 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김민자 할머니는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그 오빠가 영웅이란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태어나가 오빠를 만나봤으면 좋겠어. 몰라도 모르고 살아도 너무나도 20살 나이가 아깝잖아.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 김일원 할아버지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모짜리판에 저를 데리고 거기를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뭐 많이 있었겠지만 그 기억 딱 하나 나고요. 군인 가실 때 이제 저기 가신다고 그러면서 수레에다 싣고 가시는 걸 가시는 때 손을 흔들어 주는 기억이 납니다. 손을 흔들며 전쟁터로 향할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70년, 5살 아들이 청년이 되고 노인이 되도록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 원망이 되고 울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그립고 또 다들 뭐 아버지 품에서 자라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아버지라는 단어가 백화사전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전쟁의 흔적처럼 아버지의 흔적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온 김일원 할아버지. 기대감 없었죠 그때. 그건 뭐 70년이나 됐는데 어디에 계시든 간에 이제 뭐 뼈나 제대로 남아 있겠어요. 그 70년간에. 작은 희망은 기적을 불렀습니다. 70대 노인이 되어서야 아버지를 다시 만난 김일헌 할아버지. 연결고리는 유전자였습니다. 진짜 오셨구나. 진짜 저기 계시는구나. 상상 못할 일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게 정말 참 고맙고 감사했죠. 6.25 때에 이렇게 전사하셔서 유해가 없는 분들은 그
친척이나 그 먼 친척이나 가족들은 서로 연락을 해서 이걸 협조해서 찾아야지요. 찾아서 그분들이 그래도 좀 참 안장을 땅에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가족과 국민들의 참 의무,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24살에 남편을 전쟁터로 보냈던 어머니도 70년 만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김일원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보탭니다. 두 분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정말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슴 뭉클해지고 또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제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 영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세월이 너무 지났는데도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절대 이게 그렇죠.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오빠에 대한 추억도 있어서 막 되새겨보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너무 가슴 예. 아픕니다. 네. 이진인 학생. 네. 군대에 입대하면 누구나 군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군번과 상관없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있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고 가족이고 또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다시는 한반도에 이런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과장님. 네. 네네. 사실 저는 지난달에 경험했던 제 경험담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지난달에 이제 6.25 전사자 합동 안장식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잊지 못할 그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요. 네. 한 여성분이 행사 시작 전부터 유골함을 잡고 계속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하살머리 고지에서 전사하신 김진국 하사님의 아내분이셨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2년을 하고 헤어지셨는데 네. 그분이 68년 동안 기다려갖고 진짜 오래 다시 기다리셨어요. 남편을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사랑이 68년 이상의 어떤 기다림이 네. 현재 지금은 이제 기억조차 이제 가물가물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죄송스럽더라고요. 빨리 찾아드리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그런 책임감이 좀 막중하게 좀 들었습니다. 68년에 김진구님의 아내분은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못 찾아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나면 산소를 묘를 쓰지 말고 그냥 뿌려달라라고 하셨었는데 네. 마침 이제 이렇게 남편분을 찾아서 더욱더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것 같아요. 네. 부인의 입장에서는 반갑기도 하면서 그 긴 세월 혼자 계시면서 애들을 키우면서 네, 그래도 유골 찾으셨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또 다른 유가족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국민학교 아마 1학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한글을 가르친다고 가르쳐주고 내가 공부하기 싫어하면 또 업어줬다가 또 이래 저거 하고 참 오빠가 예뻐했다는 그 기억은 나요. 막내 여동생에게 유독 각별했던 큰오빠. 고 박진실 일병은 군에 입대하는 순간까지도 전쟁을 모르는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빠가 공부하러 가는데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올 테니까 엄마 말 잘 듣고 그래 있어라 하면서 그게 마지막에 당시 19, 학도병으로 입대한 오빠. 하지만 해남에서 부산으로 행방을 수소문해도 오빠의 생사조차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친구의 사촌 오빠가 뭐 소령으로 제대했다는 말을 들었어 제가. 그래서 걔를 찾아가가 우리 오빠 군에 가서 아무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고 뭐 어떻게 됐는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가 없나 하고 좀 사촌 오빠한테 물어봐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내가 부탁한다 하면서 이랬는데 아마 그분이 거기다가 기입을 해놨나 봐요. 나 이번에 DNA 검사하면서 봤어요.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신청해 놓은 게 있었어.
오랫동안 간직한 사진처럼 박유복자 할머니의 간절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지난 6월 벅찬 이름을 70년 만에 다시 듣게 됩니다. 미국에서 송환된 국군 전사자 유해중 고 일병 박진실. 박유복자 할머니는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오빠 이름을 불렀는데요. 너무 슬프면서도 너무 좋아요. 그래도 우리 오빠는 귀향에 돌아가셨지만 내 혼자서 그냥 얘기를 해요. 돌아가셨어서 헛되게 돌아가시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13만여 명의 호국 영웅들. 하지만 발굴된 유해 중 가족을 찾은 사람은 고작 1.4%에 불과합니다. 아직 가족을 못 찾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안주동은 뼈로 저렇게 있는 것보다는 빨리 찾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전쟁은 오진근 할아버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엄마는 또 가셨으니까 이제 저는 저 혼자 갔습니다. 큰 집에서 크다가 또 구학원에 가서 또 큰 집 구학원에 구학원에서 크다가 클 때와 어릴 때 그때는 엄마는 진짜 말없이 많이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찾아 헤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홀로 남겨져 수십 년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많이 그러고 많이 보고 싶었다는 열밖에 더 하겠습니까? 문 없이 보고 싶었으니까. 기억으로도 사진으로도 찾을 수 없지만 마음에서만큼은 언제나 선명했던 아버지.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오진근 할아버지는 기일을 정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물론 아버지를 찾는 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다니면서 한 사람 아는 동생하고 둘이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 처음 받아갖고 그래갖고 내가 찾아가 그거 했어요. 내 손으로 그것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 지 25년 만에 아버지 고 오대영 이등중사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웠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호국 영웅이었습니다. 여섯 딱 하는데 우리 아버지 자기를 수여하는데 대통령 수여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유해에다 수여를 하더라고. 대통령 직접 내 옆에 서 있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지. 가슴이 진짜 울고. 원망과 그리움은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할 때는 눈물 나다만 나중에는 쳐다보니까 있을 게 나중에 눈물도 안 나더라고. 나중에는 그냥 멍해지더라고 사람이. 홀로 열심히 살며 이루어낸 소중한 가족.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전제는 존재가 없었다니까. 옛날에는 존재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야 너가 할아버지 이래도 나라를 보고 영웅을 받을 사람이다. 이래 훌륭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아들한테서. 가슴 한편 비워뒀던 곳에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를 모시게 된 오진근 할아버지. 자식에게 아버지란 얼마나 큰 존재인지요. 내가 이게 그만두더라도 가볼 때가 있다니까. 내가 생각나고 이럴 때 보고 싶을 때 찾아가 볼 수 있는 데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든지 잘 될 것 같다. 기본에 뭘 해도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든든한 뭐가 생긴 것 같은 느낌. 예. 이렇게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잘 됐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너무 긴 시간이 걸려가지고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도 또 드는데 영진 씨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 때 아버지 입장에서 또는 아들 입장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쉽게 선택 못할 것 같아요. 그 전쟁에 나가야 된다면 제 아들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희생은 정말 존경받을 만합니다. 정말. 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이제 만나본 4분 중에 또 이제 3분까지 해서 총 7분의 신원이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단장님, 또 신분 확인 시에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4분 외에 3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지 않으신 분은 고 최재익님하고 그다음에 하진호 정재술님이신데요. 하진호님은 따님이 계시고 정재술님은 외조카가 있는데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아마 촬영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최재익님의 경우는 이제 그분이 아드님이신데 20살 때 아버지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보름 동안 누워 앓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술을 한잔 하시거나 명절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평생 소원이 아버지 소식을 한 번이라도 듣고 싶는 게 본인의 소원이라고 하셨었는데 네. 대단하다. 이번에 정말 그 북한에서 아버님을 찾았다고 하시니까 처음에 전화를 드렸을 때는 전화 통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막 우셔서 한참이 지나서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네. 전화를 통화해서 이제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감동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이제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큰 건 그겁니다. 유해를 발굴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발굴된 유해가 어느 분의 유해인지를 찾아서 그분의 가족을 찾아가는 과정도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아버지, 내 동생,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님이 6.25 전사자이신데 네. 시신을 못 찾아서 그분을 찾으려면 유전자 검사를 내가 해줘야 된다고 하는 모르는 분들이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으시네요. 네. 여러 가지 저희가 방송을 하고 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 그런 전문 팀들이 재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을 추적해서 찾아가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찾는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렇게 어렵게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드리면 대부분이 전화를 좀 받기를 꺼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꾼이 전화를 하는 줄 알고 네. 되게 거리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 부대로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직원이 맞냐라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네. 공무원증이나 뭐 신분증을 복사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확인을 하고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은 계속 설득을 해서 이제 유가족분들하고 네. 접촉을 해서 치료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가족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네. 이렇게 가족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또 이제 가족들 중에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또 건강도 안 좋으니까 또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 생전에 꼭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와이에서 봉화된 유해가 최대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7분밖에 이제 신원 확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과장님?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147분을 모두 저희들이 이제 한미 간의 유해 공동 감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가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과거에 있는 병적 자료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분들을 수소문해서 네. 유가족들 실효 채취를 했는데 다른 140분의 그 유가족들은 그런 자료가 좀 불비해서 네.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그 유가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유해는 이제 지금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국선제라는 곳에 지금 안치돼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계속 가족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저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유품 단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유해와 유품이 같이 나왔을 때. 네. 근데 이번에 송환된 분들은 북한에서 이제 오는 과정에서 유해만 송환이 되다 보니까 유해만 어떠한 그 유품의 단서를 가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너무 아쉽네요, 이제 그런 점은. 요즘은 인식표라고 하지만 군번줄이 있다든지 네네. 또는 뭐 어디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뭐 자기 소지품이 있으면 아까 그 만년필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통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가지고 신원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굴한 유해를 또 가지고 찾아주는 걸 계속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유가족들의 참여가 시급하고 그 중에서도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유가족들의 그 유전자 시료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8촌까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8촌? 예,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현재 기술로는 3촌까지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데 대상자분들이 연세가 더 계속 올라가시기도 하고 네. 과학 기술이 발전할 걸 대비해서 최대한 8촌까지 범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 유가족을 찾았을 때는 전사자로부터 가장 촌수가 가까운 유가족이 있으면 그분들을 먼저 채취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8촌 이내의 유가족이라면 참여를 해주시면 언젠가는 찾아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장님, 요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8촌이라고 하면요. 할아버지 형제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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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8촌이잖아요. 명절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촌수인데 아니 이런 그 관계에서 유전자 정보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8촌 중에 전사자가 있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단장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날카롭습니다, 이 질문은. 네. 예, 뭐 되게 날카로우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국민들이 보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이라고 이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거나 인지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분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네. 전사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촌수가 많은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유가족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고요. 집안에 이제 어른들을 보면은 이제 촌수 관계를 좀 아시기 때문에 예. 뭐 1촌부터 4촌까지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네. 5촌이라도 6촌이라도 그분들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일단 확보해 놓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제 뭐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범위가 이제 8촌까지는 확실한 겁니다. 네. 8촌까지는 되는구나. 네. DNA 분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과거에는 이 분석이 얼마만큼 적용될까 하고 좀 의문스러운 시기가 지금 이미 지나버렸죠. DNA 분석이 상당히 우리 생활에서는 결정적인 많은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물론 그게 관련되는 유족들만이 대상이 될는지 몰라도 이 그 기술도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8촌을 예상하고서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해 놓는 것은 바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의 그 유족들이 언제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 연결고리를 미리 마련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 그리고 동참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국방의 모든 지식이 있는 곳입니다. 정동미 소령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안녕. 진짜가 오이트. 아니야. 주셨나? 아이, 너 아니라고. 마이 히어로. 영웅은 어떻게 만날 수 있죠? (6.25) 전쟁 중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국군은 13만 7,899명. 현재까지 발굴된 유해는 1,543구. 그런데 이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분은 149명. 고작 1.4%. 왜
수많은 호국 영웅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걸까요? 이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참전해 직계자손이 없어 가족의 기억 속에서 잊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무관심과 고정관념 때문. 당신도 호국 영웅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 깰 준비 되셨습니까? 영웅을 소환하는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은 바로 DNA. 유전자 시료 채취를 위해 6.25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챙겨서 전국 254개소의 시군구 보건소나 18곳의 군병원 중 가까운 곳을 찾아가면 끝! 아이고, 시방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보건소까지 언제 간디야? 보건소가 이렇게 멀었나? 웜에 신출기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린데 난 반대요. 못 가, 반대요. 네네. 유전자 시료 채취를 하고 싶은데 외출이 어려우시다고요? Don't worry, 걱정 마세요.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1577-5625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유전자 시료 채취, 내 집에서 내 손으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키트. 셀프 유전자 채취 시작해볼까요? 먼저 음식을 섭취한 직후만 아니면 언제든 가능.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만 주시면 오케이. 스펀지 막대를 꺼내 이렇게 땡! 이렇게 땡! 이렇게 땡! 스펀지 막대를 들고 좌로 3번, 우로 3번, 앞으로 3번, 천장도 3번, 타액이 골고루 묻도록 문질러줍니다. 그 다음 타액이 묻은 스펀지를 시료 채취 카드의 특수 종이, 요 핑크색 종이 보이시죠? 원 안쪽에 대고 지그시 눌러 타액을 묻힌 다음 종이 덮개를 눌러 핑크색 종이가 흰색으로 변하면 미션 클리어! 전화로 신청하면 집으로 안전하게 배달부터 수거까지 오케이! 와우!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하니 영웅을 소환하는 큰 영광 더 늦기 전에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도 가족일 수 있습니다. 지직! 방금 그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렇죠. 유가족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봉을 가지고 타액을 채취하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 연락만 주시면 간단하게 치료를 채취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한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나와 있는 자막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1577-56225 네. 1577-5625 기억하기 쉬워요. 네,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절대로 이 전화번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577-56225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기도 하고 진짜요? 네. 또 안내에 따라서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셔서 시료를 채취할 수가 있고. 단장님이 근데 굉장히 간단한데 드라마 보면은 머리카락이나 뭐 칫솔 같은 걸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이런 건 안 될까요, 단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네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이 이게 뭐 고통이나 이런 거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또 DNA 추출도 잘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잘 되는군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네. 그래서 과장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 다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간에 사실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좀 홍보되고 이렇게 참여를 시켰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 사업을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4개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기존에는 이제 남의 이야기였던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던 그런 유해발굴 사업을 이제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캠페인을 국방부 유해발굴단이랑 같이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적극적인 국민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캠페인 추진 매우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과 같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건소나 군 병원에 가는 걸 또 꺼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가장 확산이 되던 2월부터 4월까지 보건소하고 군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불안하죠, 사실. 네. 거의 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에서 이제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한 게 언택트 방식의 어떤 치료 채취 그 부분을 이제 방안을 강구해서 이커머스사인 티몬과 협업을 해서 영원 기부 치료 채취를 하기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원 기부 치료 채취가 어떤 방법이냐면 영원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치료 채취 키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이제 배송을 해주고 유가족들은 스스로 이제 치료 채취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국방부 유해 발굴단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좀 저희들이 사업 방향을 이제 좀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또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이번에 참여를 하신 분이 5천여 명이 되시고요. 유가족으로 본인은 치료 채취에 참석을 하겠다,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한 300여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좋은 다양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좀 이 그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진영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없을까요? 뭐 좋은 아이디어? 사실 6.25 전쟁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6.25 전쟁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도 역시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DNA 치료 채취에 관한 지속적인 공익 광고나 아니면은 SNS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젊은 층에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한번 또 아이디어 내셔야죠. 개인정보가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DNA 시료에 대한 채취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면은 적십자사가 벌리고 있는 헌혈 운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국방부 유해발굴단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좀 더 다듬어지고 또 구체화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비대면 시대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진영 학생과 교수님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두 분의 의견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는 지금 12개의 부처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부처에서 또 할 수 있는 기능이 많거든요. 그런 기능으로 해서 전 국민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좀 캠페인을 확대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장님. 그 방법은 뭐 구체적으로 다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그 군 부대에서 장병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부대와 지자체는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또 협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온라인의 어떤 그런 그 방식이 또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방송사하고 협조해서 방송 자막에다가 유가족 시료를 찾는다고 하는 자막을 이렇게 계속 보내면서 그걸 보시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이제 현수막을 좀 붙여가지고 6.25 전사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붙이게 되면 그걸 보고 또 인식하는 분 많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과 방식으로 저희가 많은 유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국방부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국민 입장에서 요건 다 무료인가요? 이런 그 검사 비용은 다 무료인가요? 그렇습니다. 착불도
다 택배비도 다 무료라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검사하는 건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10,000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선물도 또 유가족이라고 또 확인된 분들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또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원 확인이 되신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뭔가 위로의 어떤 형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1,000만 원 지급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걸 좀 많이 홍보하면 그렇군요. 참여할 네. 것 같아요. 네. 저 우리 오늘 방송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네. 끝으로요.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효율적인 어떤 추진을 위해서 바람이라든가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 캠페인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효율적인 이런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장님. 네. 국방부와 유해 발굴단은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그분들의 유가족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한을 풀어야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가족분들이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참여를 못 하시는 거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료를 채취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많이 알려줄 거냐고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 매체라든지 신문, SNS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전파를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일단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러한 저희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진영 학생. 네.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올해가 6.25 70주년입니다. 그래서 각종 송환 행사부터 또 특별 전시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홍보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역사에 관심을 갖고 또 6.25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진영 학생 같은 대학생들의 노력 정말 필요하고 동참 필요합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좀 많이 좀 확보하세요. 네. 과장님 말씀. 네. 네. 사실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서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만 아니면 국방부가 하는 사업으로만 여겨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미지를 탈피하고 온 국민이 아까 말씀하셨던 시료 채취라든가 네. 그런 데 많이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국민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SNS상에서 해시태그로 이렇게 자신의 그 어떤 참여 의사를 알리는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연중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같이 동참을 해야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나 장병 여러분들께 다 같이 동참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진 씨도 이제 뭔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뭐 그 검사를 받을 거고요. 일단 가서 받을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SNS에. 알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주신 교수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죽어간 우리의 영웅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은 분명히 자기가 누구이며 또 누구의 가족이며 또 어떻게 죽어갔는가를 꼭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분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일 겁니다. 그래서요, 국민 캠페인 슬로건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네. 당신도 유가족일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찾아야죠. 찾아서 그분들이 안주동은
뼈로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빨리 찾는 게 안 낫겠습니까?